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의 역세권들을 돌아봤죠. 시암에서 우돔수까지 BTS 역세권을 돌아보면서 방콕이라는 도시의 개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설 역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을 좀 하면 중심부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죠. 두 번째, 중심부 경계의 확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개발이 느려서 그렇죠. 자, 그래서 개발이 느려서 중심부 역세권과 변두리 역세권 간의 환경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개발 밀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중심부일수록 가격이 비싸지만 투자성이 더 좋을 확률이 높죠. 자, 변두리로 가면 가격은 싸지지만 리스크가 더 많아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설 노선이 생겨도 역세권은 빠르게 개발되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은 부도심이 굉장히 많지만 태국은 부도심이 지금 현재 있는 중심부 코어의 역할을 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런데 투자성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투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외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가보실 곳은 옐로우 라인입니다. 2021년 10월에 일부 구간을 개통을 하고요. 2023년 7월에 완전 개통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게 이제 역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저만큼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주변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쪽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스쿠비로드하고 달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건물 간의 거리감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시콩 쇼핑몰입니다. 시콩 쇼핑몰, 그리고 로빠이 오리지널이죠. 여기가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야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 파라다이스 플레이스 쇼핑몰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만큼 지어졌는데 주변에 어떠한 변화도 없죠. 사실상 뭐 콘도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옆에 보시면 건물을 굉장히 짓기에 굉장히 쉽게 땅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태국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도만 가지고 누가 이곳에 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쇼핑몰 있고 야시장 있고 온갖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전철역이다. 지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다가 사실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콘도를 짓질 않습니다. 분양을 하면 이런 데는 보통 3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미 분양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분양을 하고 있지 않죠. 건설사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뭐 어디에도 뭐 콘도 분양을 한다거나 뭐 콘도를 짓고 있다거나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쭉 봐도 그런 게 계속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렇게 전철을 여기 이미 저렇게 모양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개발이 많이 되려고 했겠죠. 자,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서 옆을 봐도 뭐 똑같죠. 똑같아서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렌지 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오렌지 라인 2024년 3월 개통 예정입니다. 이쪽은 아까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건물 간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쪽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옐로우 라인과 다르게 콘도 분양을 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동네가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될 만한 역과 개발이 되지 않을 역이 굉장히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는 거의 힘들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수쿠미 라인에 있는 BTS 역들을 봤지 않습니까? 에까마에 넘어가서 BTS 역을 보면 온룻과 방짝과 푼나이티, 우돔수 개발이 얼마만큼 됐는지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투자하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나마 여기에서도 될 만한 곳을 저 같은 사람들이 찍어서 콘도도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을 보시다시피 안 사죠. 여러분들 안 삽니다. 굉장히 투자성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모양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역세권 시리즈 3회차까지 시청률을 보면요, 첫 번째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속 통로 이런 거 나오니까 그냥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속 통로에 살 수 있는 투자금을 지니신 분은 몇 명 안 됩니다. 뭐 통로는 거의 없고요. 쉽게 얘기를 해서 뭐 2억대,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깝다고 해서 아무 때나 타가지고 망하는 거죠. 지도만 갖다 놓고 펴놓고 보면 뭐가 가깝고 되니까 그냥 신설 역세권이고 하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돈 많이 오르겠네 해서 그냥 샀다가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지금 보면 콘도를 짓고 있는 모습도 가끔씩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역세권이 개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지금 완성된 콘도를 사봐야 여기 콘도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르지 않죠. 지금 현재까지 이 동네는 콘도가 주거의 주인 동네가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콘도가 많이 생기면서 콘도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놔가지고 개통도 안 했는데 지어놓으면 앞으로 개통하려면 3년이 남았는데 지어놓으면 과연 저 콘도가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설 역세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개통되는 시기도 중요하고요.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서 될 만한 역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될 만한 역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분양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준공 시기가 맞는 괜찮은 콘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신설 역세권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시내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적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내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내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앞에도 얘기했듯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상의 거리감만 보고 투자를 해서 망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할 바에야 신설 역세권에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통로가 아닌 곳을 가깝다고 해서 페차부리 로드에 있는 콘도를 통로로 둔갑시켜서 판다거나 그러면 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시내권의 콘도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에 투자를 하시지 못하시면 한 1, 2년 지나면 아예 투자를 못 하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짜리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콘도를 사는 게 그냥 콘도만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내가 살 건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자기가 집에 살 건데라고 해서 집값 떨어지는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살 건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살 건데 해가지고 1억 주고 사가지고 뭐 3천만 원 되면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뭐 1억짜리 콘도가 위치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사놓고도 애물단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방콕의 질이 잘 모르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람까맹인데 람까맹 방콕에 사시는 분 1년에 몇 번 갑니까? 한국 분들. 람까맹에 사시는 한국 분들 몇 명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쉽게 얘기를 해서 방콕 시내에 있는 분양을 하거나 컴플리트된 뒤 1년 이내의 콘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다 나누어서 또 거기에서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콘도를 다시 나눈다라고 했죠. 다 나누고 거기서 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대가 다
분류가 되면 지역마다 금액대가 또 부딪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중에서 A 지역이 낫다라고 하면 A 지역에 투자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놓고 여러분들이 또 가족하고 이주를 하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 순수하게 투자를 위해서 산다, 가족은 뭐 1인 가족이다, 가족은 4인 가족이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또 갖다 넣으면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 내가 돈이 많아서 뭐 20억씩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으로 뭐 많아야 5억대 이하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많으면 2개 아니면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억대 이하의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하나님 2개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고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방콕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다르게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방콕 콘도를 객관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시면 굉장히 투자하시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 아니면 한 2주 안에는 제가 블로그에는 이번 주 안에 써놓겠지만, 가격이 2월달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서 올해 안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많이 써놨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최근에도 상담을 하면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 몇몇 외국 에이전트도 그렇고 몇몇 에이전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싸게 주니까 리셀 콘도를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많이 할인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할인이 된 건지 할인이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뭘 할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맙시다. 상식적으로 방콕은 왜 분양하는 사람보다 리세일하는 에이전시가 더 많을까요? 분양보다 리세일이 훨씬 더 돈이 됩니다. 특히 오래된 콘도 하나 팔아주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블로그에는 한번 써놨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라마 9하고 오렌지 라인 들어가는 입구하고 만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콘도를 이미 많이 지어놨는데, 이 여기 지금 개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통을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요 메인 도로라고 얘네들이 생각을 한 게 빨랑까오 대로입니다. 근데 빨랑까오 대로는 수쿰비 로드하고 다르게 뭐가 없습니까? BTS가 없죠. 여기는 BTS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는 아무런 대중교통이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미리 지어놓으면 2024년대야 개통될 노선에 지금 저렇게 많이 지어놔봐야 저 콘도들이 가격이 오르고 임대가 되냐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라마 9이죠. 빨랑까오 대로하고 붙기 때문에 투자성이 굉장히 앞으로 좋을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분양하는 걸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분양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도 매우 조심 있게 살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없죠. 다른 신설 노선도 있지만 이 두 노선으로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블로그에 썼던 내용 중에서 왜 판매 계약이 된 에이전시와 거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방콕에서 고마자씨였습니다.